안녕하세요, 허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PNB213985님이 요청하신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9년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며 미국의 사모펀드 및 사채회사입니다. 현재 8%가 넘는 고배당이지만 2020년에는 기업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럼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이 어떤 기업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9년 이상 월 배당을 지급한 기업은 총 6개입니다. 리얼티 인컴이 27년간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현재 9년간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0년간 배당을 지급한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은 최근에 리뷰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0년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의 퍼포먼스를 월 배당주로 유명한 리얼티 인컴 및 스태그 인더스트리얼과 비교하였습니다. 리얼티 인컴과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은 부동산 신탁 회사이므로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월 배당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기업이라 비교하였습니다. 리얼티 인컴보다는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2022년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07년에 상장하였습니다. 하위 중간시장 기업들에게 부채 및 주식금융을 제공하고 중간시장 기업에게는 부채를 제공하는 투자회사입니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는 부채와 자본 모두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사채나 사모에만 투자하는 기업에 비해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BDC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저렴합니다. BDC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DC 기업은 적절한 레버리지 유지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최소한 2배를 유지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가 있다면 1.5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다양하게 분산해야 하며 분기별로 투자에 대한 스케줄을 공지해야 합니다. RIC의 기업을 유지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수익의 90%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연방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수익의 98%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리츠 기업과 세금적인 면에서 유사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잘 나오고 순이익이 많다면 이런 배당 기업은 꼭 매수해야 합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이 투자하는 하위 중간시장 기업과 중간시장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중간시장 기업은 매출이 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의 기업이며 중간시장 기업은 1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의 매출 기업입니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상호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모르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간시장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하기에는 너무 작고 소매은행이 진출하기에는 중소기업의 대출의 규모가 큽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은 이런 틈새 시장인 중간시장 기업의 사채와 주식 부분에서의 독특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의 보유 자산의 거래 및 투자 지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거래 유형별을 보면 재투자 및 차입 매수가 39%, 재융자 및 자본 재구조화가 45%, 지분 획득이 15%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계, 항공, 우주 및 방어산업, 건설 및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산업시설, 에너지 등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자산의 투자 분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의 투자 금액 비율입니다. 하위 중간시장 기업 70개 기업의 전체 절반이 넘는 51%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7%는 부채에 투자하고 있고 24%는 자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채로 68개의 기업에 31%를 투자하고 있으며 중간시장 기업에는 18% 투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메인 기업의 강점은 총 3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영업비용이 다른 회사에 비해 매우 낮은 1.3%대입니다. 총 영업비용의 33%가 주식 상각에 의한 비현금성 비용이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비용은 0.9%입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사 이후에 회사의 고위 경영진은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형 BDC 기업이기에 외부 관리형 투자자에 비해 운영비가 상당히 낮아 순이익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의 부채의 대부분이 저금리입니다. SBIC의 부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상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3.4%입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20%, 30% 만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어느 정도 저지되고
2021년부터 투자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면 부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강점은 4%의 저금리로 받은 대출을 이용하여 기업에 투자하고 거의 10%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한 부채는 95% 이상이 1순위 채권이며 투자 금액도 평균 1천만 달러 금액으로 한 기업당 투자 금액이 전체 투자금의 10% 미만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총 투자 수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순 투자 수익도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분기에 투자의 실패로 수익의 4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 3분기에 순 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순 자산 가치의 감소입니다. 19년 3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 투자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3분기부터 감가상각의 증가로 순 자산 가치의 증가가 1.18입니다. 그리고 19년 3분기부터 자사주의 주식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00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부채와 자본 잉여금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다가 2020년 1분기에 투자금 회수로 인해 적자가 진행되어 자본 부분 잠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들어서는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위험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DC 기업은 자산을 부채 대비 2배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90%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도 BDC 기업이기에 부채가 늘면 자산 부채 비율을 2배 이상 유지하기 위해 부채가 느는 만큼 자본을 늘려서 총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늘려야 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한 상태이기에 자본을 늘리려면 자본잉여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19년 4분기부터 주식수를 늘려 1년 동안 300만 주를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식수는 향후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총 투자 수익의 감소로 인해 순 자산 가치의 감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다시 자본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났습니다. 메인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예상 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으로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과 EV인 자산 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예상 주가는 25달러이며 EPS가 예상대로 성장하는 경우 2021년에는 27달러입니다. 2020년 현재 주가는 30달러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현재 고평가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자산 가치를 이용한 주가 예상 방법은 2020년 1분기의 매출 손실로 인해 마이너스 주가가 나와서 제외하였습니다. 1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인 1입니다. 투자하기에 적절한 상태는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의 확산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고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이 필요하며 주식도 추가 발행한 상태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배당 및 결론입니다. 9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 사채 및 사모펀드 기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8%의 순 투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하여 10%대 금리로 이자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에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투자한 기업의 자금을 빼고 그로 인해 총 투자 수익 및 총 순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고점 대비 30% 낮은 주가로 인해 8%의 고배당주입니다. 하위 중간시장 기업 및 중간시장 기업에 특화된 투자회사로 투자한 중간기업들이 불황을 잘 이겨내야지만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의 투자 수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수익의 감소로 이익잉여금은 계속 적자일 것입니다. 향후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총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지 살펴보고 추가 매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추가 매수하지 않고 2020년 4분기 어닝 리포트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